이민준 씨는 36살이에요.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일하죠. 늘 침착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과 헌신으로 존경받아요. 아내 최은수 씨는 33살이고 다국적 미디어 그룹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해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탁월해서 유명하죠. 그들은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커플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둘 다 높은 수입을 올렸어요. 민준 씨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건 은수 씨의 노력과 재능의 증거라고 생각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함께 일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 씨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아이를 가질 생각도 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또 대박 계약 따냈어? 민준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은수 씨가 소파에 기대며 대답했죠. 응,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해서 다행이야. 너는? 프로젝트 마무리됐어?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봤어요. 은수 씨가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 민준 씨가 칭찬했어요. 정말 예뻐. 네가 입으니까 더 빛나네. 그런데 최근 6달쯤 돼서 은수 씨가 새 클라이언트에 대해 자주 말했어요. 김지훈 씨 40살 부동산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혼한 상태고 반포에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죠. 은수 씨가 그를 설명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훈 씨는 정말 세련되고 비전이 있어. 덕분에 큰 계약 여러 개 성사됐어. 우리 팀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랐어. 지훈 씨가 등장한 후 은수 씨 일정이 바뀌었어요. 저녁에 중요한 파트너 미팅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스킬 업그레이드 워크숍을 갔어요. 심지어 서울 외곽 리조트로 갑작스러운 출장을 다녀왔어요. 민준 씨는 처음엔 아내의 커리어가 성장하는 신호라고 봤어요. 오히려 기뻐했죠. 은수 씨가 새 핸드백이나 반짝이는 주얼리를 사오면 열심히 한 보상이지. 잘 어울려라고 말했어요. 은수 씨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기색으로 웃었어요. 오늘 미팅이 길어서 미안. 피곤하지? 민준 씨가 안아주며 물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성과가 좋아서 뿌듯해. 그런데 점점 작은 변화가 쌓였어요. 은수 씨가 새로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가 낯설었어요. 출근 전에 화장 시간이 길어졌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TV를 보던 중 은수 씨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갑자기 화면을 덮었어요. 뭐 봐? 민준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은수 씨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메일 체크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준 씨 가슴에 작은 불편함이 스쳤어요. 출근 후 은수 씨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샤워를 했어요. 예전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먼저 씻고 올게라고 말하고 욕실로 사라졌어요. 민준 씨가 기다리다 지쳐 먼저 먹을 때도 있었어요. 대화도 줄었어요. 은수 씨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 번은 민준 씨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너 폰 좀 빌릴게라고 했어요. 은수 씨가 주저하더니 잠깐 비밀번호 걸려있어라고 말하며 넘겨줬어요. 민준 씨가 화면을 보니 잠금 상태였어요. 왜 갑자기 잠금? 하고 물었죠. 그녀가 회사 기밀 때문에 요즘 그래라고 설명했어요. 그럴듯했지만 민준 씨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어요. 저녁 산책을 제안해도 은수 씨가
오늘은 피곤해서 다음이라고 거절했어요. 민준 씨가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미소가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그녀가 화장대 앞에서 새 귀걸이를 끼며 거울을 보는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민준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안았어요. 사랑해라고 속삭였죠. 은수 씨가 나도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민준 씨가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요즘 바빠서 좋네. 승진할 기세야. 동료가 웃으며 부럽다. 우리 집은 나만 바쁘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은수 씨가 또 늦는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파에 앉아 빈집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속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이제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은수 씨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밝은 척했어요. 오늘 지훈 씨랑 미팅했어. 정말 아이디어가 많아. 민준 씨가 좋겠다. 다음에 같이 만나볼까? 라고 제안했죠. 그녀가 그럴 기회가 있으면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그 대화 후 민준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주말에 은수 씨가 워크숍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민준 씨가 창가에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그는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은수 씨의 옷장에서 새 옷들이 늘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태그가 아직 붙어 있는 드레스. 민준 씨가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녁에 은수 씨가 돌아와 재미있었어. 네트워크가 넓어졌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구체적으로 뭐 했어? 하고 물었죠. 그녀가 강의 듣고 그룹 토론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엔 세세히 이야기했는데 민준 씨가 포옹하려 하자 그녀가 먼저 샤워할게라고 빠져나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민준 씨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은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웃었어요. 민준 씨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라고 물었죠. 그녀가 동료가 보낸 미미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낯설었어요. 민준 씨가 출근길에 차를 운전하며 생각했어요. 아내가 변한 건지, 자신이 과민한 건지. 회사에서 민준 씨가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했었어요.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었죠. 그냥 바빠서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니 은수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가 오늘 일찍 왔어.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밝게 말했어요. 민준 씨가 안도하며 네가 정해라고 했죠.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 마음속에 여전히 작은 균열이 남아 있었어요. 은수 씨가 새 향수를 뿌리고 나갈 때 민준 씨가 이 냄새 좋네. 새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선물 받았어라고 했죠. 누구한테? 민준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동료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이 맴돌았어요. 점점 은수 씨의 출장이 잦아졌어요. 이번 주말에 리조트 출장 가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민준 씨가 함께 갈까? 라고 제안했죠. 그녀가 업무니까 안 되라고 거절했어요. 민준 씨가 혼자 집에서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 멈추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은수 씨의 소셜미디어에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 배경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 씨가 돌아와 피곤하지만
유익했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포옹하며 보고 싶었어라고 했죠. 그녀가 나도라고 대답했지만 몸이 약간 뻣뻣했어요. 그 순간 민준 씨가 느꼈어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은수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는 동안 민준 씨가 그녀의 가방을 봤어요. 안에 새 립스틱이 보였어요. 요즘 쇼핑 많이 하네? 라고 물었죠. 그녀가 스트레스 풀려고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졌어요. 저녁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민준 씨가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수 씨가 바빠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심시켰어요. 민준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예전만큼의 온기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잠들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은수 씨가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했어요. 한 번은 민준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화면을 껐어요. 비밀 있나? 민준 씨가 장난으로 물었죠. 그녀가 아니, 그냥 습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회사에서 민준 씨가 점심을 먹다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트너가 바빠지면 의심하게 되라는 말. 민준 씨가 웃으며 그럴 리 없어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 은수 씨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 그의 마음처럼 흐려졌어요. 은수 씨가 늦게 들어와 미안. 미팅이 늦어졌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지훈 씨랑? 하고 물었죠. 그녀가 왜? 라고 되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대화가 어색하게 끝났어요. 민준 씨가 혼자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민준 씨를 괴롭혔어요. 은수 씨의 미소 뒤에 숨긴 무언가. 그는 믿고 싶었지만 불안이 자라났어요. 예전의 행복이 이제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민준 씨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산을 펴고 걸으며 은수 씨를 생각했어요. 요즘 그녀의 태도가 이상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고 은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손에 쥔 잔에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은수야,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어? 민준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은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앉아봐. 나 할 말 있어.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은수 씨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나 정말 피곤해. 요즘 계속 그래.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회사 일 때문이야? 프로젝트가 힘든가 봐.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은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민준아,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민준 씨의 귀에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장난치지 마. 피곤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하지만 은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진심이야. 김지훈 씨랑 벌써 1년 됐어.
민준 씨의 웃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1년?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냥 클라이언트였어.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고, 나 그 사람 사랑해, 민준아. 민준 씨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6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저녁 미팅, 주말 워크숍, 출장. 다 그 인간 때문이었어? 은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은수 씨를 노려봤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은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런데 지훈 씨가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자유롭고 흥미로워. 너랑은 다르다고 느꼈어.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새로운 세상? 그게 뭐야? 돈 많은 놈이 사치 부리는 거? 나랑 산 6년이 그만큼 가치 없었어? 은수 씨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진정해. 나 이제 결정했어. 이혼하자. 지훈 씨랑 새로 시작할 거야. 민준 씨가 믿기지 않아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혼? 그렇게 쉽게 말해. 우리 집, 우리 삶, 다 버릴 거야. 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응. 재산은 반반 나눠. 공평하게 끝내자. 마치 비즈니스처럼. 그 말에 민준 씨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는 은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비즈니스? 우리 결혼이 그딴 거였어? 네가 그렇게 차갑게 변할 줄 몰랐어. 그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돼. 법정에서 다 밝힐 거야. 네가 한 짓, 그 인간이 한 짓. 공평? 웃기지 마. 은수 씨가 놀란 눈으로 민준 씨를 봤어요. 민준아, 왜 그래? 합의로 끝내자. 스캔들 나면 너한테도 안 좋아. 하지만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스캔들?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나 이제부터 싸울 거야. 변호사 알아보고 증거 모을 거야. 네가 잃을 게 더 많아. 방 안이 소란스러웠어요. 민준 씨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수 씨가 따라오려 했지만 그는 문을 잠갔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은수 씨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민준아,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은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머릿속에 어제 대화가 맴돌았어요. 사랑해라고 했던 그녀의 말이 이제 독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은수 씨가 깨어났어요. 그녀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해왔어요. 어제 미안해.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 민준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도 준비할 거야. 변호사 만나러 갈게. 은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해. 친구처럼 헤어지자. 민준 씨가 웃었어요. 친구? 네가 배신한 후에? 불가능해. 그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은수 씨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지훈 씨는 나한테 진심이야. 결혼할 거야. 민준 씨가 팔을 뿌리쳤어요. 축하해. 하지만 나한테 말하지 마. 이제부터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자. 민준 씨가 집을 나섰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눈을 감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가 오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라고 물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 부탁해요. 이혼 관련해서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은수 씨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호텔로 갈게. 불편할 테니까.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봐. 그녀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 할 때 민준 씨가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해? 은수 씨가 멈칫하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가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어요. 집안이 텅 비어 느껴졌어요. 그는 사진 앨범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분노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다음 날 민준 씨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아내가 외도했어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모을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이를 악물었어요. 최대한 세게 가주세요. 그녀가 후회하게. 회사에서 민준 씨가 동료와 점심을 먹었어요. 요즘 집안 사정 때문에 힘들어라고 털어놨어요. 동료가 힘내라. 이혼이면 변호사 잘 알아봐라고 조언했어요. 민준 씨가 고마워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니 은수 씨의 물건 일부가 사라졌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은수 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지훈 씨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미소 짓는 그들. 민준 씨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분노를 삼켰어요. 주말에 민준 씨가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며 아내가 바람났어.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놀라며 진짜? 그 김재훈이란 놈? 유명한 투자자잖아.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 많고 매력 있대. 나한테는 없나 봐. 친구가 위로했어요. 너 잘난 놈이야. 새로 시작해. 민준 씨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얼굴을 때릴 때 눈물이 섞였어요.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 혼자야. 하지만 분노가 여전했어요. 은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사 통해 서류 보낼게. 준비해. 그녀의 답이 왔어요.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이 요즘 더 집중력 있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은수 씨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그는 지훈 씨에 대해 검색했어요. 화려한 삶, 성공 스토리. 이런 놈이 내 아내를. 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어느 날 은수 씨가 집에 왔어요. 잊어버린 물건 찾으러 왔어.
민준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가 옷장을 뒤지며 물건을 챙겼어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지훈 씨랑 잘 지내? 은수 씨가 응. 행복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민준 씨가 소리쳤어요. 행복? 네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나도 행복할 권리 있어. 은수 씨가 미안이라고만 말하고 나갔어요. 민준 씨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끝내자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어요. 증거 모았어요. 은수 씨의 출장 기록, 메시지. 민준 씨가 서류를 넘겼어요. 변호사가 좋아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아프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팀장님, 부장으로 올라가세요. 민준 씨가 받아들였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은수 씨의 새삼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훈 씨와의 데이트 사진. 민준 씨가 핸드폰을 던졌어요. 젠장. 친구 모임에서 민준 씨가 웃으며 이제 괜찮아. 새 시작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진짜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는 일기를 썼어요. 그녀를 미워하지만 아직 사랑해.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분노의 폭풍이 계속됐어요. 민준 씨가 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류 받았어? 서명해. 그녀가 생각할 시간 줘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생각? 네가 나한테 생각할 시간 줬어? 라고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벽을 쳤어요. 손이 아팠어요. 시간이 흘러 민준 씨의 삶이 서서히 안정됐어요.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은수 씨의 냉정한 태도가 여전히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었어요. 새로운 취미, 헬스, 동료와의 모임. 하지만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느 비 오는 밤 민준 씨가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왜 나였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분노가 서서히 결의로 변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이혼 서류를 다시 봤어요. 끝내자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은수 씨의 얼굴과 지훈 씨의 이름이 맴돌았어요.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이게 꿈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졸았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은수 씨가 지훈 씨와 웃으며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퀭했어요. 민준 씨가 세수를 하며 생각했어요. 감정만으로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그는 IT 전문가답게 컴퓨터를 켰어요. 부부가 공유하는 클라우드 계정을 열어봤어요. 은수 씨의 일정 캘린더를 확인했어요. 공식 출장이라고 적힌 날짜들이 있었지만 회사 공식 스케줄과 맞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 리조트 출장이 팀빌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은수 씨 회사에서 그런 행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은수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봤어요. 공유 계좌에서 이상한 송금이 있었어요. 출장 경비로 500만 원이 나간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영수증은 없었어요. 민준 씨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이를 갈았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지? 호텔?
선물. 그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의심스러운 점들을 나열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 동료가 팀장님,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가 그냥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강남 사립 탐정 사무소를 쳤어요. 여러 리뷰를 읽었어요. 한 곳이 눈에 띄었어요. 신뢰할 수 있고 이혼 사례 전문이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민준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지금 갈게요. 퇴근 후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갔어요. 사무소 문을 열자 하니 깔끔했어요. 탐정 김 씨가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쯤 된 남자였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 씨가 주저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가 은수 씨의 사진과 일정을 넘겼어요. 이 사람을 따라주세요. 김지훈이라는 남자예요. 김 탐정이 메모하며 물었어요. 비용은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예요. 사진, 비디오로 증거 드릴게요. 민준 씨가 동의했어요. 부탁해요. 빨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은수 씨의 배신이 떠오르자 결심이 섰어요. 며칠 후 첫 보고가 왔어요. 김 탐정이 메시지로 사진을 보냈어요. 청담동의 고급 카페에서 은수 씨와 지훈 씨가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는 모습. 민준 씨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야. 그는 컴퓨터에 사진을 저장했어요. 다음 날 또 사진이 왔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 민준 씨가 확대해서 봤어요. 은수 씨의 미소가 선명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충격적인 증거가 도착했어요. 김 탐정이 USB를 직접 가져왔어요. 여기 다 있어요. 조심히 보세요. 민준 씨가 집에서 USB를 꽂았어요. 첫 비디오. 서울 외곽 러브호텔 주차장에서 은수 씨와 지훈 씨가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카메라가 가까이서 찍혀 선명했어요. 민준 씨가 화면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다음 사진, 리조트 수영장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장면. 지훈 씨가 은수 씨의 어깨를 안았어요. 민준 씨가 이를 악물었어요. 1년? 그 이상일지도 몰라. USB에 지훈 씨의 프로필도 있었어요. 김지훈, 40세, 부동산 투자자. 연수입 약 1억 5천만 원. 이혼 경력 있음. 과거 파트너들과 불륜 소문. 민준 씨가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증거를 모은 후 민준 씨가 은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은수 씨의 답이 왔어요. 알았어. 무슨 일? 민준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카페에 도착하니 은수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왔어? 커피 마실까?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거 봐. 은수 씨가 폴더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지훈 씨랑 만난 증거야. 카페, 호텔, 리조트.
다 찍혔어. 은수 씨가 사진을 밀치며 아니야. 이 사람 나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카페 손님들이 힐끔 봤어요. 민준 씨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내 차 번호판이야. 이 귀걸이는 내가 선물한 거고. 은수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준 씨가 은행 내역을 꺼냈어요. 이 송금들 출장 경비라고? 하지만 회사 기록엔 없어. 은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어요. 어떻게? 민준 씨가 핸드폰을 켜고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탐정이 해킹은 아니고 공개된 데이터로 추출한 거였어요. 지훈 씨한테 보낸 메시지. 민준이랑 이혼 후 같이 살자. 이게 네가 한 말이지? 은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다 사실이야.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은수 씨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지훈 씨가 나한테 자유를 줬어. 너랑은 지루했어. 민준 씨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지루? 우리 6년이 그랬어?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이 증거로 법정에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은수 씨가 애원하듯 제발 스캔들 내지 마. 지훈 씨 사업에 피해갈 거야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네가 내 삶을 망쳤는데 이제 내 차례야. 그는 폴더를 챙겨 일어났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할게. 은수 씨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민준아, 한 번만 용서해. 하지만 민준 씨가 뿌리쳤어요. 늦었어. 카페를 나와 비가 오는 거리를 걸었어요. 민준 씨가 우산 없이 걸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증거가 있어서 홀가분했지만 아픔은 여전했어요. 집에 도착해 USB를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은수 씨의 행복한 표정이 미웠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추가 증거 있어요. 강하게 가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친구를 불러 술을 마셨어요. 증거 다 모았어. 이제 싸움 시작이야. 친구가 잘했어. 네가 왜 당해야 해? 라고 위로했어요. 민준 씨가 잔을 비웠어요. 그래, 나도 새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은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민준 씨가 프로젝트를 마무지었어요. 상사가 좋은 성과예요라고 칭찬했어요. 퇴근 후 집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은수 씨의 물건을 상자에 넣었어요. 옷, 화장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끝인가? 그는 상자를 현관에 놓았어요. 은수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물건 찾으러 갈게. 민준 씨가 문 열어둘게라고 답했어요. 그녀가 왔어요. 상자를 보고 고마워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증거 봤으니 합의할 거지? 라고 물었어요. 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위자료는 최소로. 민준 씨가 그건 법정이 결정할 거야 라고 했어요. 은수 씨가 나간 후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더 넓어 보였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가 모든 걸 바꿨어요. 이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민준 씨가 컴퓨터를 켜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았어요. 은수 씨의 소셜미디어 기록, 지훈 씨의 사업 파트너 목록. 주말에 김 탐정을 다시 만났어요. 추가 조사 부탁해요. 지훈 씨 과거 불륜 증거. 김 탐정이 알겠어요. 비용 추가될 거예요. 민준 씨가 상관없어요. 다 알아야 해. 집으로 돌아와 운동을 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분노를 풀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커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저랬는데. 핸드폰에 은수 씨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삭제했어요. 가슴이 시렸어요. 변호사 미팅에서 이 증거로 승산있어요. 불륜 증명되면 재산 분할 유리해요라고 들었어요. 민준 씨가 좋아요. 그녀가 후회하게 집에 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증거를 마주했어. 아프지만 강해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아침에 조깅하고 회사에서 집중했어요. 동료가 요즘 달라졌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증거 사진이 떠올랐어요. 은수 씨의 키스 장면.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끝까지 가자. 은수 씨가 다시 연락했어요. 합의하자. 법정 가기 싫어. 민준 씨가 늦었어. 이미 서류 제출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하지만 민준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준 씨가 새 취미를 시작했어요. 책 읽기, 요가. 친구가 잘 지내? 라고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어요. 증거가 상처를 키웠지만 동시에 힘을 줬어요.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법정 날짜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오늘부터 새 시작.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서류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공평하게 끝내자.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인터넷으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이민주 씨, 45살쯤 된 여성 변호사로 배신당한 의뢰인들의 권리를 세게 지켜주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민준 씨가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 부탁해요. 급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민주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민준 씨가 USB와 사진 폴더를 내밀었어요. 아내가 외도했어요. 증거 다 있어요. 이혼하고 보상받고 싶어요. 민주 씨가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승소 가능성 100%예요. 두 가지 소송을 진행할게요. 첫째, 은수 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둘째, 지훈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 가족 행복을 파괴한 대가로 보상받아요. 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둘 다 해주세요. 그 인간들이 후회하게 민주 씨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서류 제출하고 증인 확보할게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승소하면 회수돼요. 민준 씨가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동료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 점심 같이?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동료 3명이 모였어요. 민준 씨가 상황을 털어놨어요. 아내가 바람났어. 소송할 거야. 동료 하나가 놀라며 진짜? 우리가 도와줄게. 돈 필요하면 말해. 다른 동료가 민준이 너 항상 착하게 살았잖아. 응원할게. 변호사 추천할까?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 할게. 내 문제야. 동료들이 안아주며 힘내라. 너라면 이길 거야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그래, 포기 안 해. 퇴근 후 집에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은수 씨의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이제 내 차례야. 몇 주 후 소송 서류가 제출됐어요. 민준 씨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은수 씨를 봤어요. 그녀가 지훈 씨와 함께 서 있었어요. 민준 씨가 노려봤지만 말없이 지나쳤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증거 제출하세요. 민주 씨가 사진과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은수 씨 변호사가 합의로 끝내자고 했지만 민주 씨가 의뢰인 뜻대로 강행할게요 라고 맞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라인에서 폭풍이 일었어요. 익명 게시판에 M그룹 마케팅 디렉터의 숨겨진 진실, 가정 파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내용에 은수 씨와 지훈 씨의 불륜 사진이 첨부됐어요. 민준 씨가 그 글을 봤어요. 누가 올렸지? 하지만 속으로는 통쾌했어요. 글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기업 커뮤니티, 연예 뉴스 사이트까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와, 충격이네. 그런 사람이 디렉터라니. 은수 씨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음 날 그녀가 사무실에 출근하니 상사가 불렀어요. 회의실로 와. 위원회 앞에서 은수 씨가 떨며 앉았어요. 이 사진들 사실이야?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미안해요. 상사가 화를 냈어요.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 3개월 정직, 직급 강등. 프로젝트에서 빼. 은수 씨가 울면서 제발 기회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사표를 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 지훈 씨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부동산 회사 내부 포럼에 비슷한 글이 올라왔어요. 투자자 K의 비밀, 불륜으로 파탄 난 가정. 사진과 증거가 다 공개됐어요. 지훈 씨가 사무실에 가니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파트너들이 계약 취소했어. 지훈 씨가 변명했어요. 오해예요. 사생활이야. 하지만 이사장이 해고야. 20년 경력이 물거품 됐어라고 선언했어요. 지훈 씨가 책상을 치며 젠장 소리쳤어요. 프로젝트들이 멈췄어요. 큰 투자자들이 이미지 문제로 안 해라고 통보했어요. 지훈 씨가 전화로 애걸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안 돼. 신뢰 잃었어라는 답만 왔어요.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내 탓이야. 왜 이런 일이 터진 거지? 은수 씨가 울며 나도 몰라. 민준이가 한 거 같아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변호사가 온라인 여론이 우리 쪽에 유리해요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좋아요. 계속 밀어붙이세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소문 들었어? 그 여자 회사 그만뒀대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그래? 나랑 상관없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후련했어요.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땀을 흘렸어요. 이제 내가 이겼어.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준 씨가 증언대에 섰어요. 아내가 1년 넘게 바람났어요. 증거 다 있어요. 판사가 사진을 봤어요. 은수 씨가 울면서 미안해요라고 했지만 민주 씨가 미안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라고 몰아붙였어요. 지훈 씨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법정에서 사랑이었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판사가 가정 파괴예요 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은수 씨와 지훈 씨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은수 씨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지훈 씨가 같이라면 괜찮아라고 안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훈 씨가
전처와 이혼 절차를 밟으며 돈을 많이 썼어요. 분할 재산 5억 원 줘야 해. 알리몬티도 은수 씨가 우리 돈 없는데 라고 걱정했어요. 수입이 뚝 끊겼어요. 은수 씨가 광고 중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월급이 예전에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오늘 인터뷰 봤어? 떨어졌어. 집에 돌아와 한숨 쉬었어요. 지훈 씨가 프리랜서로 일거리를 찾았지만 과거 때문에 안 불러라고 투덜거렸어요. 아파트가 좁아서 싸움이 잦았어요.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 좀 해. 지훈 씨가 소리쳤어요. 은수 씨가 나도 피곤해. 너도 일 좀 해. 라고 맞받았어요. 사회 시선이 따가웠어요. 길에서 옛 지인들을 만나면 피했어요. 은수 씨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지만 친구가 소문 들었어. 조심해라고 하자 울었어요. 지훈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내가 내 인생 망쳤어. 왜 민준이랑 제대로 안 끝냈어? 라고 비난했어요. 은수 씨가 너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유혹했어. 라고 소리쳤어요. 점점 사랑이 식었어요. 로맨틱한 저녁 대신 싸움으로 가득 찼어요. 은수 씨가 거울을 보며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 씨가 예전처럼 화려하게 살 수 없어. 후회되라고 털어놨어요. 은수 씨가 울며 나도 몰랐어.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들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어요. 아파트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가 이혼 인정. 은수 씨는 위자료 7천만 원 지급이라고 선고했어요. 민준 씨가 법정에서 은수 씨를 봤어요.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재산 분할 민준 씨 75%, 펜트하우스 포함. 은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 씨 소송도 3천만 원 배상으로 끝났어요. 민준 씨가 총 1억 원 넘는 돈을 받았어요. 민준 씨가 법원을 나서며 민주 씨와 악수했어요. 고마워요. 자유로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는 돈으로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여행을 계획했어요. 제주도 가자. 비행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새 시작이야.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며 스킬을 쌓았어요. 이제 내 프로젝트 할 때 됐어. 민준 씨가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어요. 사무실을 빌리고 직원 2명을 뽑았어요. 우리 앱 개발하자. 사용자 중심으로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이 기능 추가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됐어요. 투자자들이 관심 보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투자할게요. 민준 씨가 웃으며 감사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에 친구들과 모였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좋아. 자유로워. 기술 컨퍼런스에서 옛 동료를 만났어요. 소개할 사람 있어. 건축사야. 그녀 이름은 수연 씨였어요. 35살, 밝은 미소의 여성.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수연 씨가 물었어요. 민준 씨가 코딩하고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나도 여행 좋아해. 같이 가볼까? 민준 씨가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알아가자. 데이트를 하며 웃음이 많아졌어요. 수연 씨가 네가 강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과거가 날 만들었어라고 대답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행복해. 회사에서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스타트업 상.
민준 씨가 무대에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 있어요. 은수 씨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지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지훈 씨와 헤어진 후 혼자 살았어요. 후회돼. 지훈 씨도 임시직으로 버텼어요. 예전 명함 다 버렸어. 민준 씨의 성공 소식을 듣고 부러웠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새 삶을 살았어요. 강남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이겼어.